충분합니다. 합리적 자, 의심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공직자 윤리법 구체적인 사실을 공직자 윤리법 아시죠? 예, 우리 정동영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전주에 오셔 첫 출마를 하셨죠.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 24년 동안 혹시 전주에 집을 소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선거 때 정동영은 당선만 되면은 서울로 가버린다라는 그런 흑색 선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 소유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송천동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예. 후보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MBC 기자였을 때 MBC 아니, 조합 이제 시간이 아파트를 없으니까요. 샀습니다. 나중에 소명하시고요. 그런데 예. 그 뒤에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집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다 하셨죠. 이게 뭐 신고가액은 한 10억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세는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에는 현재 송천동 에코시티에 전세로 살고 계시죠? 네, 송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전세로 살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본인 아파트는 강남에 있고 본인의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송천동 에코시티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서 강남의 집을 처분하고 종로로 이사하신 사실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셨죠? 우리 정동영 후보하고 너무 다르죠? 2016년 선거에서는 송천동에 주공 아파트 전세를 얻으셨습니다. 아마 2,0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죠. 이번에는 수만 명이 사는 에코시티에 전세를 얻으셨습니다. 저는 집은 주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북동 우성 아파트에 97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혹시 집을 선거를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옮겨 다니는 선거용으로 활용하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후보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강남에 집을 처분하고 전주에 집을 장만하실 생각 있습니까? 궁색한 질문인데요. 97년부터 진북동 우성아파트에 살았다고 말했듯이 저는 MBC 조합주택에 들어가서 지금 33년째 그대로 있는 겁니다. 87년부터 3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송천동으로 전부 이사를 온 거죠. 예. 저는 집을 팔고 사는 것이 정치인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3년째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제 다음 질문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배우자의 불법 유인물 배포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도 궁색한 질문인데요. 전주시 정치인회에 9분 모인 자리에 갔습니다. 저도 나중에 갔어요. 조선 월드파크 제1호 공약이잖아요. 전주를 동양의 밀란으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이 발표되면서 전주시 정치인회에서도 관심을 표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러 저희 아내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할 자료를 아마 9분에게 그 같이 간 분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뭐 고발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너무 그러니까 궁색한 배포한 건 추궁이라고 사실이고 생각합니다. 회수하지 않은 거죠? 보여준 게 아니라 배포하고 그냥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가서 그분들에게 설명한 거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 그걸 지적한 사무실이 것이 아니라 식당이라고 방금 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또 사무실이라고 말을 바꾸십니까? 아니 무슨 식당 얘기입니까? 아니 아까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있었고 후보자님도 가셔서 전주시 정치인회 사무실에 갔다고 했죠. 왜 식당 얘기를 꺼냅니까? 무슨 식당이에요? 전주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은 전주이시 종친회가 있는 건물의 1층 식당이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혀 지난 거짓말입니다. 3월 26일 오찬 12시경.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나중에 제보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포만 했고
전략당국은 회수를 하셨습니까? 9분에게 그 설명 자료를 아마 그 조선 월드파크 선거 1호 공약 그 내용을 설명하고 두고 온 것으로 압니다. 예. 자, 그건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적합한 것인지는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나와 계시니까 잘 판단하실 겁니다. 자, 지지자 불법 대량 문자 발송, 민생당 공보실에 불법 대량 문자 발송, 또 후보자의 페이스북 불법 유료 광고, 급기야 후보 배우자의 불법 유물 배포까지 공명선거를 해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직접 관리하고 또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TV 토론 때 김성주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대주주 회사에 다우기술 키움증권그룹의 자회사에 김 후보자의 형이 경영고문으로 있는 사실을 아느냐.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죠? 예. 이 명함을 제보한 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 명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 작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형이 그 관련 회사, 자회사 이건 취업 비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는 토론회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 회사의 경영 고문으로 명함을 여기까지 갖고 듣겠습니다. 다니는 아무튼 것은 그건 사실이고 명함은 그러나 맞으니까요. 2017년에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명함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2016년 국회의원 낙선, 동생이 낙선 후에서 이사장 취임 전까지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속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김성주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후배 정치인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무슨 흠집내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과 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겉과 속, 이 두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느냐 하는 굉장히 엄중한 사실을 지금 추구하는 건데, 물어보는 건데요. 지난번 TV 토론 때 이 사업체에 대해서 업종을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회사가 여러 개입니다. 한누리 컴퓨터, 성주 컴퓨터, 무슨 한누리 네트, 뭐 서울법인, 뭐 이 법인, 이 회사들 김성주 후보자가 설립했거나 대주주인 것은 맞습니까?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항상 사실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사실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5개 회사가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5개 회사들은 맨 처음에 한누리 컴퓨터로 개인 회사로 창립했다가 유 안에서 한누리 컴퓨터로 바뀌었다가 그 후에 주식회사 한누리에서 바뀐 업종을 겁니다. 모른다고 지난 토론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없어진 그다음에 회사를 가지고 이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5개를 만든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가족 회사가 관급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관급공사나 따고 관공서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맞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조달청에 이렇게 좀 우리 사무실에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일부 확인했는데 5건이나 주르륵 나와요. 주식회사 한누리네트가 교육청에 납품한 것,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 대학에 납품한 것, 전수를 다 조사하면 관급이 쏟아질 판인데 본인이 관급 안 했다, 관급공사 났다고 관공서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민간 시장에서 영업했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자신이 있다면 제가 지위를 이용해서 관공서 납품에 영향을 그러면은 행사했다라고 잠깐만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을 안 의혹만 했다고 제기하고 하더니 빠져나가지 마시고 관급한 사실이 주르륵 나오니까 이제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도의원직을 하나 묻죠. 그 발주처, 관청에, 이 발주처, 교육청이든 무슨 관청에
그 공공기관 어느 누구에게나 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가족 회사에 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발주처에 관공서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 몇 번이라도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나오면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다. 그러니까 확신합니다. 나오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님께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생방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의원 분명히 시절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교육복지위원 한 건 맞죠? 도의원 환경복지위원 했죠. 예, 교육복지위 간사했죠? 했습니다. 자, 2006년 교육복지위원회가 7월에 도의원이 아니고 되면서 대표이사를 형에게 넘겼는데 2달 뒤에 도정 질문을 합니다. 도정 질문을 하는데요. 도의원 하는 내내 주로 컴퓨터 관련 추궁과 질문에 집중합니다. 자, 여기 한 줄만 읽어볼게요.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서버 현황과 유지 보수 계약이 도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유지 보수 관련된 예산을 전체 한번 다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것은 도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분은 교육감이나 도지사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자, 충분히 도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가족회사의 사익을 취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합리적 자, 의심을 자, 말씀하시지 보십시오. 마시고 공직자윤리법에 구체적인 보면요.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아시죠?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는 뭐냐면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2조 2항에 보면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도의원 하는 6년 내내 노후 컴퓨터 교체해라, 예산 투자 늘려라 등등 정보 자료 다 사업 시장 조사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공직자 이해 충돌이 정동영 아닙니까? 후보님. 따라서요. 잠깐요. 이건 제 시간입니다. 윤리적으로 적격하냐? 공직자로서 당연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그러니까 관급을 했는데 안 했다. 업종을 모른다. 공직을 이용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